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가뭄 대비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장마철에 비가 적게 내리면서 이달까지의 강수량이 예년의 77%에 불과하다며 농업용수 개발과 가뭄 대책 사업의 준공 시기를 앞당겨 물을 확보하고 해빙기 이후엔 농경지 주변 하천과 배수로 등의 농업용수를 저장할 계획입니다. 또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하천과 관정에서 물을 퍼올리는 등 가뭄에 미리 대비해 내년 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지역 사회에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MBC 토론 시사데스크에선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경제적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도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 50%를 넘었습니다. 결혼한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직장이 좀 불안전하거나 또 농업이나 단순 노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다수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이라는 장벽이 너무 높다고 털어놨습니다. 서류증만 가지고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려서 우리는 좀 많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취업 준비하는 이주 여성들에게 좀 좋은 일자리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관 단체들의 더욱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분들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같이 배워보고 그들이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법적 문제는 바로 체류권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는 5년 미만의 현재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결혼 여성에 대한 문제를 오히려 대단히 좀 조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개선들이 오히려 더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선 각종 지원과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양시가 서로 다른 주제로 특색 있는 공원 4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28일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성황과 마동, 서산, 예구의 근린공원 4곳을 건강과 힐링, 자연체험, 피크닉 등을 주제로 각각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런 계획을 기반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용역을 마치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순천 모 대학의 매각설과 관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 모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A씨는 70억 원의 대학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B씨에게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계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수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금 흐름과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대학 측은 시중에 떠도는 매각설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서에 있는 총장의 서명과 인감 도장도 진짜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무인 비행장치인 드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지구에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고흥군 고소리와 부산시 중동 장사포 등 4곳을 드론 산업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각 사업지구에서 드론을 이용한 국토조사와 재해감시 등 신산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야간 비행과 충돌, 추락 모의 시험을 통해 드론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 기준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수입차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전남에도 수입차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밝힌 지난달 기준 외국산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남에 등록된 수입차는 27,836대이며 이 가운데 승용차가 24,644대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순천시와 여수시가 각각 4,400여 대와 4,300여 대로 지난 2013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순천과 여수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의 근로자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광주 서구청이 다음 달부터 원룸가를 중심으로 불법 쓰레기를 일정 기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해 두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의식을 바꿔보겠다는 건데요.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불솜과 스티로폼, 유리병 등 일반 쓰레기는 물론 고구마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누군가가 몰래 내다버린 불법 쓰레기들입니다. 치워지고 난 뒤 깨끗한 상태는 잠시뿐. 금세 쓰레기들이 다시 넘쳐납니다. 한 사람이 버리면 계속 버리고 사실상 주인은 건물주는 다 분리를 해라고 프로젝트도 하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 버리면 그냥 계속 버려본 거예요. 광주 서구에서 수거되는 불법 쓰레기는 하루 5톤가량. 지난해 서구는 5개 구청 가운데 불법 쓰레기 투기 적발 건수와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바로 수거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월부터 서구청에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에 한해 최대 5일까지 수거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치평동과 풍암동의 원룸가 일대입니다. 행정지도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쓰레기 방치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청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목길 이면도는 우리 주민들이 청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행정기관과 같이 협력해 주셔야만. 주민들의 반응은 찬반으로 엇갈립니다. 방치해 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각지대에 사람이 안 보는 자리에서도 그냥 놓고 간다라는 거죠. 저기 사는 사람도 그다 갖다 놓고 여기 사는, 그러니까 그거를 엄청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 3월 비슷한 정책을 펼쳤다가 일회성으로 끝난 적이 있는 만큼 광주 서구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르신들의 독감 무료 접종이 올해부터 병의원까지 확대되면서 단기간에 접종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백신 공급이 일부 병원에만 집중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한 병원입니다. 독감 백신이 며칠 만에 떨어지면서 어르신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백신이 다 바닥이 나서요. 와서 맞고자 하는 분들 못 받고 항의하는 사태가 간혹 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내과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공급받은 백신은 2,200여 개. 무료 접종 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전남 550여 개 병원 가운데 가장 많고 종합병원이 받은 백신의 5배에 달합니다. 일률적으로 신청만 하면 백신을 공급해주는 질병관리본부의 탁상행정 때문입니다. 진료과별 구분은 물론 병의원별 백신 배분 기준도 없습니다. 내과 중심 병원 중에서 좀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정이 많았습니다. 초기 백신 물량을 잘못 산정해 배분에 실패하면서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건소나 병원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자세한 안내도 없습니다. 어디 병원에 있단 말도 안 해요. 그냥 없다. 제가 종료만 됐다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료 독감 접종을 받은 65세 이상 전남 지역 어르신은 30만 2천여 명. 아직도 9만여 명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남아있는 백신을 수요가 있는 다른 병원에 재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